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주제는 일단 투자를 먼저 시작해입니다. 부자나 파이어족을 꿈꾸는 예비 부자 준비생들이 종잣돈을 많이 모으고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자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산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평생 한 번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주식일 수도 있고요, 금 같은 원자재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세살이나 월세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이클 정도 돌면은 집주인들이 월세, 전세 올려달라고, 보증금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게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이사 못 다니겠다. 전세살이 못 하겠다. 월세살이 못 하겠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게 비의도적으로 자산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주식도 있습니다. 주식도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타난 좋은 리가 있다. 혹은 뭐 돈길만 걷자가 있다.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코로나 폭락장 때 30% 박앤세일 했을 때 3전 풀매수 때리면 1년 기다리면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비의도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식이라는 자산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도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결혼, 돌잔치 같은 어떤 경사를 통해서 금을 30돈을 받아서 우연하게 장롱에 넣어뒀는데 10년 뒤에 2배가 돼 있더라. 뭐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기들은 모두 제3자나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기예요. 보통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기를 맞이할 경우는 드물고, 30대, 40대에서 빠르면 그 정도에서 자산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비의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고요. 늦으면 뭐 40대, 50대에도 맞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파이어족이나 예비 부자를 꿈꾸는 우리 부자 준비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나 제3자에 의해서 자산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늦습니다. 파이어족이나 부자에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접 셀프로 자산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 일상 유튜버들이 많은데 브이로그 형식으로 절약, 재테크 영상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굉장히 리스펙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분들이 잘 모으시더라고요. 투잡, 쓰리잡 뛰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7천만 원, 1억 정도 모았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망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기초 공부를 먼저 하고 나중에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선투자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공부를 했습니다. 예컨대 제가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형사소송법에 능통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보다 교도소 한번 다녀온 사람이다. 형사소송법 책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밑줄 쳐가면서 공부한 이 수험생보다 교도소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더 낫다, 더 능통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범죄나 고소고발, 기소, 재판, 교도소까지 이 과정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배웠던 학생들보다 더 많이 능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공부를 먼저 하게 되면, 공부를 먼저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공부 자체가 산으로 가서 투자 시기만 계속 늦춰진다는 거예요. 투자를 먼저 하면서, 선투자를 먼저 하면서 도전해보고 실패를 겪으면 공부의 방향성을 잘 잡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 투자 스타일이나 가진 본성, 본능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공부 방향을 잡기가 수월하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투자금을 전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몰빵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야 되냐면, 내 멘탈이 흔들릴 정도의 돈을 투자하자. 주식으로 예를 들면은 내 멘탈이 어느 정도 흔들릴지 잘 모르잖아요. 하락장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멘탈이 흔들릴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제가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정도, 제 1년 소득이에요. 1년 소득, 연소득 한 4천만 원 정도를 주식에 넣으니까 하락장을 맞이고 베어마켓까지 가니까 멘탈이 흔들리더라. 그 정도는 돼야 공부를 미치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하고 멘탈이 산산조각이 부딪히는 실패를 겪어봐야 그거에 맞게 방향성을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운 좋게 우연을 만나서 뭐 작은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성공을 하지 못하면 다시 도전을 하고 또 실패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작은 성공을 맞이하게 되고 작은 성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실패했던 걸 반면교사 삼아서 또 자기만의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면서 더 큰 금액을 재투자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면 부자가 된다는 이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성공은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굉장히 부자가 되기 유리한 거예요. 시간은 힘이거든요. 투자는 복리입니다. 시드머니도 중요하겠지만 복리입니다. 복리. 시간. 결론입니다. 부자나 파이어족을 꿈꾸고 계시다면 의도적인 선투자가 이른 나이에 필요하다. 그래서 자산시장에 일찍 참여해야 되고 자산시장에서 이른 나이에 참여를 해서 자산 증식을 일찍 경험할수록 부자나 파이어족의 꿈이 달성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자 되시라고요.